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좀 어제도 이슈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동안에 계속 좀 그 해외 외사 측에서도, 증권사 쪽에서도 계속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, 그러면서 뭐 목표 주가 상향이라던가, 그리고 앞으로의 영업이익 상향, 이런 것들을, 전망치 상향,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미리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었고, 여기서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다,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더 좀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좀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, 일단은 실적이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. 워낙 눈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거를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좀 안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이거는 그 중국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이번 올해부터 계속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이 못하게, 수출이 안 되도록 미국한테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중국의 어떤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엔비디아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내놨을 거잖아요. 네,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H20 칩이나 이런 것들은 가이던스 전망치에는 따로 이제 포함을 시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최근에 AMD도 마찬가지긴 했는데,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앞으로의 전체 전망치에 포함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, 만약에 미국과 협의가 잘 돼서 추가적으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그거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좀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을 좀 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, 그러니까 원래 AMD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중국한테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그게 허용이 됐는데, 허가를 좀 받았는데, 근데 만약에 허가가 되고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15%를 미국한테 좀 지불하는 거, 요 수수료처럼 지불하는 거,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. 네, 근데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법령으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좀 변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. 젠슨 황 CEO가 이제 이거는 뭐 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건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확실히 이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은 아니고,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H20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의 15%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, 요거는 아직까지 규정으로 명문화된 그런 법령은 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되는 것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 좀 블랙웰의 어떤 중국 판매 승인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볼륨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고, 그리고 옆으로 가져온 거는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 자체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,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.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성장률 자체는 좀 계속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완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, 엔비디아가 기존에 워낙에 좀 강력하고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주체들이 좀 꽤 많죠. 네, 그래서 이게 기준을 그렇게 어디다가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를 성장 기업으로 보고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제 성장이 멈췄다라고 보시는 또 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뭐 그것보다는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매형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 그래도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그런 또 이제 시각들도 있고요. 근데 저는 지금
이제 어느 정도 후자에 좀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당연히 좀 성장률이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긴 해야 됩니다.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 돌파구를 로봇 쪽에서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던가 실적의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좀 실적상으로 반영이 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센터 투자라던가 그리고 수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로 봤을 때는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이 꺾인다 이런 거는 전혀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, 여전히 수요는 견고하고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여전히 강력하게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뭐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뭔가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뭔가가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실망감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외로는 한 3% 정도 빠지고 있는데 본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본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장에서 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서 그래도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낙폭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조금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네, 근데 일단은 아마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뭐 급락을 한다던가 이런 보다는 좀 하방은 좀 지지되는, 제한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데, 그래도 이게 좀 미국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 개방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또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이게 중국 시장이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, 이게 최근에 좀 외사에서 계속 분석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중국의 자립도를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그 어젠가 블룸버그에서도 좀 보도가 됐었고,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좀 반영하는 게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중국 내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중국의 기업이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매출이 4000% 급증을 했대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주가도 좀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전체적으로 엔비디아와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인데, 이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이랑 그리고 엔비디아랑 매출 규모가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의 규모를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, 다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런 캠브리콘 같은 엔비디아의 경쟁사로서 자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단에서도 규모가 빠르게 좀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기존의 그런 계속해서 또 엔비디아의 칩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그 자체 칩을 만드는 그런 힘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결과로 좀 귀결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아직까지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어떤 이 경쟁력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,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조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, 미국에서도 내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어제 사실 기존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좀 대부분 반납하고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어제 막상 반도체 기업들 안 올랐거든요. 오히려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았고 일부 뭐 코미코라던가 좀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몇 개 있기는 한데 좀 상당히 제한적인 수였었고요. 그래서 어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슈를 가져오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좀 그 기대감을 미리 좀 선반영을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. 근데 장 초반에 그 조선 관련된 그 합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수급을 다 뺏겼죠. 그쪽으로 다 수급 쏠림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쪽들은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. 그래서 오늘 물론 그 반도체 섹터는 분위기가 좋지는 못할 거예요. 전력 설비라던가 어쨌든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이 좀 예상치에
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전력 설비라던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부분들이 뭐 딱히 없었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급락을 한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살짝 지지부진한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내일, 그러니까 오늘이죠. 오늘 엔비디아의 좀 본장에서의 움직임이나 흐름들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나 이런 기존의 강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좀 쉬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기존에 셌던 종목군들 그리고 잔잔바리 종목군들 이쪽들로 좀 돈이 분산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로봇인데 로봇이 그제 좀 급등이 나오고 어제 좀 쉬었고 그렇습니다. 근데 모멘텀 자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체적으로 큰 섹터들이 좀 쉬어가게 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잔잔바리 그리고 좀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오르고 쉬었다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퐁당퐁당 순환매 이런 형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네,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그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랑 삼성전기랑 그 CEO들이 만났대요. 몰래 은밀하게 만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은밀하다니까 뭔가 좀 그러네.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삼성전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, 삼성의 눈이 장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랑 플러스로 같이 나온 게 그 현대모비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그 액추에이터 공급하는 거, 관절 공급하는 거 그것도 같이 좀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요. 그냥 언급만 좀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은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대모비스 그 자회사 중에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절 공급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서로 좀 협력을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여기서 카메라 모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같이 좀 보면 되는 게 그 SOS랩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라이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네, 그래서 그거는 참고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로봇은 최근에 셌던 종목들은 수급이 한 번에 확 들어왔던 매매적인 차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자동화 쪽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좀 스토리가 형성이 되면서 그쪽들이 오히려 더 강했었거든요. 대표적으로 뭐 SM 코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. 네,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 가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휴머노이드는 아닙니다. 하지만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셌던 게 SP 시스템스, 뭐 SM 코어,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최근에 좀 굉장히 강했었고요. 근데 이거는 매매적인 차원에서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고 그동안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크게 좀 튀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로보티즈 였습니다. 근데 로보티즈는 계속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하이젠 R&M, 원익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최근에 주가는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2022년도 적자 2,540억, 23년 3,360억, 지난해에 4,410억, 올해는 1분기에만 1,200억. 네. 적자. 이거 완전 돈 먹는 하마. 지금 자본 잠식 상태라는데. 네, 그래서 지금 2분기. 돈은 거의 못 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휴머노이드 양산 그 규모 자체도 테슬라랑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테슬라보다 한참 좀 못 미치는 상황이기는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기술력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또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요거는 일단 양산 일정이 한 3만 대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 좀 실제로 양산하면서 어떻게 또 자리를 잡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네, 그래서 뭐 상장해서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 잘 확보하고 자금이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네,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로봇 관련된 업종들, 오늘 좀 시장이 또 비리비리하면은 이런 종목군들로 또 돈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